안녕하세요, 옥튜브입니다. 3부 영상을 찍은 시점 이후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댓글 보니까 이제 그만하라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맞짱맨님 채널 터지고 님이 이기셨는데 3부는 그냥 올리지 마시죠. 이미 끝난 싸움에 계속 패면 추해질 뿐임.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맞짱맨님과 화해하고 손잡아 주시는 거 어때요? 그런데 이제 승부는 여기서 그만두셔야 할 듯요. 맞짱맨이 끔찍한 선택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야 죽는다 카던데 한번 굽혀줘라. 아무리 원수지간이 되었다고 해도 혹시 모르는 거다. 목숨 가지고 협박하는 건 제일 짜증나는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이런 댓글들을 보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맞짱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제 두 번째 영상까지 다 봤대요. 자기가 저를 차단하고 소통을 거부했던 거는 제가 문자를 캡처해서 올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맞짱맨은 제 문자를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제가 사과 대본까지 써가며 협박했다고 말했었고, 거기에 당당했던 저는 오히려 문자 전문을 다 공개했었죠. 문자 캡처각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사실 저였습니다. 아무튼 본인이 캡처에 대해 부담감이 있다니 이번 문자에 대해서도 전문 다 캡처해서 공개하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다만 왜곡 없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영상을 다 봤다, 어쩌다 원수가 됐는지 모르겠다, 캡처각 잡을까봐 소통 거부하고 차단했다, 고소했다던데 맞대응 안하겠다, 일이 끝나고 나면 그냥 조용히 살 생각이다,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다, 너랑 엮이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 같다, 네가 싫으면서도 좋았다, 편하고 재밌어서 좋았다, 근데 15년 전 싸이월드에서 오타쿠라고 해서 싫어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믿지 못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맞짱맨에게는 미안하지만 캡처를 좀 올리겠습니다. 네, 정말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짱맨과 함께한 오랜 친구에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이런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오타쿠, 돼지, 가성비 진짜 장난 아니네요. 그 원한이 15년, 20년이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계속해서 문자 읽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대해 바로 표현하지 못해서 쌓인 것 같다. 유튜브를 시작하는 바람에 모든 게 틀어진 것 같다.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는 문자이긴 하지만, 아니 솔직히 15년 전에 오타쿠라고 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악감정이 남아있다는 거를 뭐 어떻게 이해해줍니까? 근데 지난 문자와는 다르게 그래도 악의도 없고 과거 추억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찍어놨지만 3부 영상은 폐기하고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아니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저런 문자 보내놓고 오늘 아침까지도 자기 영상을 안 내렸었습니다. 지금은 내렸네요. 유튜브 접는 마당에 인기 급상승 동영상 간 건 아까웠나 보네요. 그리고 정말 괘씸한 게,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패드립을 쳤으면 나중에 사과하더라도 용서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맞짱맨은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저희 엄마랑도 본 적이 많고, 엄마도 맞짱맨과 틀어지기 전에는 저에게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저런 말을 하는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네요. 맞짱맨이 오늘 아침까지 올려놨던 영상을 보면 그 어떤 주장에도 근거가 있질 않습니다. 저도 보기 싫어서 딱 고소할 부분, 그러니까 같이 유흥업 소리 같다는 그 부분만 제대로 보고 나머지는 제대로 보질 않았는데 보니까 논리가 이래요. DC 눈팅을 하던데 눈팅만 했겠냐? 글도 썼을 것이다. 맞짱맨이 저한테 일베 링크 수백 개는 보낸 거 아시죠? 저 논리대로라면 맞짱맨도 일베 눈팅만 했을 리가 없겠네요. 차에서 MC 모연 시간이 달려서 틀어놓고 따라 부르시는 분이 남을 일베 유튜버 어쩌고 하면서 까는 것도 참 우스워요. 헬스장 인바디 키를 주작하는 걸 보니 계좌도 주작일 것이다. 키에 대해서는 제가 본 영상에서 말할 테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논리에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그니에 들어갈 때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았다. 일단 당시에 대출을 받은 게 없습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도 없고요. 당시에 제가 아파트 보증금이 안 빠진 상태로 들어가서 갑작스럽게 몇 억이라는 현금을 융통하기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근데 유튜브 수입이 워낙 잘 나와서 아파트 보증금 안 빠진 상태에서도 대출 없이 해결했습니다. 대출금은 다 갚았나 모르겠다는데, 저는 지금 전세 살고 있고 전세 대출은 원래 원금 안 갚고 이자만 내죠 보통. 저에 대해 뭔가 대대적으로 폭로하겠다며 멸망전을 예고해놓고 정작 까보니 무슨 키가 180이 넘네 안 넘네 가지고 저럽니다. 아니 키가 170이면 어쩔 건데요 또. 자기와 함께 같이 유흥업소에 갔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장 접수됐고 경찰과 조율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출석하려고 합니다. 경찰서에 소환된 맞짱맨이 무슨 변명을 할지 기대되네요. 너무 화나서 그랬습니다 뭐 이러려나요? 경찰이 일단 친구는 모르겠고 본인은 성매매를 했다는 거죠? 이러면 뭐라고 할지도 기대됩니다. 내가 너보다 돈 많을 수도 있어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하네요. 원래 너무 끝까지 가는 것 같아서 민사소송까지는 안 걸려고 했었는데 저 말 보니까 여유 있어 보여서 미안한 감정 없이 민사까지 걸기로 했습니다. 저에 대해 까는 것도 이 정도로 죄다 거짓말인데 제 주변인들에 대해 까는 걸 믿는 사람들은 대체 뭡니까? 그것도 심지어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통화녹음, 카톡, 문자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그냥 말로는 무슨 말인지 못합니까? 그래도 문자를 보니까 마음이 좀 수그러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선패드립으로 부모 언급 해금을 풀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서 저는 최대한 편집했습니다. 아쉬워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3부 내용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1, 2부에 비해 좀 짧습니다. 맞짱맨이 언젠가 다시 유튜브 하겠다고 나타나면 3.5부로 해서 올리면 되겠네요. 아무튼 영상도 없는 오디오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제 3부 시작합니다.
김치 들어와. 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 정세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맞짱맨 3부작 마지막으로 그의 영상을 리와인드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맞짱맨과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요? 맞짱맨이 초등학교 친구긴 한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만나게 된 건 성인이 되고 나서인데 그때 맞짱맨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한 번인가 두 번 만에 검정고시 합격했대요. 그래서 무슨 만화책 창고 같은 데서 일했는데 새벽에 몰래 가서 만화책 훔쳐다 중고로 위장해 팔았고 국제전자 상가에서도 일했었는데 거기서도 게임 타이틀 빼돌려서 팔고 그랬답니다. 국전에서 일했던 맞짱맨의 추천으로 제가 국전에 갔을 때 맞짱맨이 추천했던 2조 부대찌개에 꼬꼬덮밥을 먹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적도 있습니다. 만화책 창고에서 같이 도둑질했던 친구도 아는데 혹시 맞짱맨이 부정하거나 그러면 자기가 죗값을 치르더라도 증언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21살 때 PC방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거기 야간 알바 자리가 비게 되었어요. 사장이 제 친구 중에 알바 경험이 있는 애 추천해달라길래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맞짱맨이 추천했습니다. 그러면서 맞짱맨의 야간 알바 첫날 사장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맞짱맨이 자고 있어서 깨웠다네요. 그래서 그날 바로 잘리고 사장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배육은 친구는 다시는 알바로 안 쓰겠다고. 여담인데 나중에 결국 제 다른 친구 둘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번 영상들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 친구고 다른 하나는 전 인류와 인연이 끝났다는 그 친구예요. 이 둘도 맞짱맨의 과거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 맞짱맨이 공익이었다고요? 맞짱맨은 공익근무지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소집 해제까지 일했던 곳은 주차관리실이었습니다. 원래 그 주차관리실에 3명이 근무했대요. 차 오면 버튼만 눌러주면 끝인데 셋이 근무하는 게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지 공익 셋이서 멋대로 3교대를 했다고 합니다. 월요일은 너, 화요일은 제, 수요일은 나 이런 식으로요. 결국 3일에 한 번 출근하며 꿀을 빨았는데 그게 들켰는지 다 다른 곳으로 보냈고 맞짱맨은 담당자를 찾아가 자기만이라도 남겨달라고 해서 결국 맞짱맨만 주차관리실에 남았습니다. 제가 거기 놀러가서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휠체어 탄 노인과 젊은 여자가 와서 화장실을 물어봤습니다. 게임을 하던 맞짱맨은 대충 손짓으로 뭐 저쪽으로 가라는 신용을 했고 그런 태도에 분노한 노인 일행이 뭐라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대충 인근 중학교 교감 선생님인데 태도가 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교감이 뭐라고 저렇게 유세지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교감이고 뭐고를 떠나서 시민이고 공익은 친절하게 대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맞짱맨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겁니다. 저도 너무 놀랐어요. 노인 일행은 더욱더 화를 내기 시작했고 나이가 많은 경비직원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맞짱맨한테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화를 내던 맞짱맨은 갑자기 관리실 나가더니 휠체어 탄 노인 앞에서 오버스럽게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노인이 뭐라고 하니까 또다시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다시 관리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이든 경비원이 다시 맞짱맨을 설득해 사과하게 하자 그제서야 다시 나와서 또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분노조절장이라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맞짱맨은 돈이 어디서 나서 유흥의 돈을 그렇게 썼나요? 맞짱맨은 공익 시절부터 유흥에 눈이 뜬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전에는 그런 데 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익 월급으로 어떻게 그 유흥비를 감당했느냐. 맞짱맨의 어머니는 그러다 보니까 집에 현금을 좀 많이 가져다 놓습니다. 그 돈을 훔쳐다 쓴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랜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다고 했었죠. 그 그랜저는 맞짱맨의 차가 아니라 맞짱맨 어머님의 차입니다. 근데 맞짱맨이 차를 관리해준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어머님의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정작 차주인인 어머님이 필요할 때 못 쓰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맞짱맨에게 아반떼를 사주었습니다. 근데 그랜저 타던 맞짱맨이 가오떨어지게 아반떼를 탈까요? 어머님한테 아반떼 타라고 주고 준 것도 아니죠. 본인이 그랜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그랜저는 맞짱맨의 차가 되었습니다. 저랑 다른 친구는 20대 후반부터 돈을 꽤 벌기 시작했는데요. 맞짱맨도 그런 저희와 비교되는 게 싫었는지 언젠가부터 엄마 돈을 훔쳐 쓴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됐고 주식으로 자기 밥벌이는 하고 있다 말하더니 그 후로는 주식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번다고 했습니다. 자기 말로는 분명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는데 저랑 제 친구의 자랑에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는 거 보면 글쎄요. 저번 영상에서 저한테 무슨 대출금을 갚았느냐고 하는데 맞짱맨이 무슨 대출금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대출금은 전세 대출밖에 없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무슨 키를 주작했다고도 하시는데 제 키는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 때 나와 있어요. 이게 주작 같으면 고발하세요. 공문서 위조인지 사문서 위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주작했다면 처벌받겠죠? 공무원 임용 때 제출했던 거니까. 헬스장 인바디표에서 키 수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했더라도 그냥 제 값대로 했을 뿐입니다. 또 다른 사고는 없나요? 사고하니까 생각난 건데 교통사고건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에 같이 킹스맨을 보기로 했었는데요. 맞짱맨이 좀 늦게 오는 겁니다. 영화 시간 다 지나도록 연락도 제대로 안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랬다더라고요. 맞짱맨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그랜저의 제로백이 궁금하더랍니다. 그래서 신호등 앞에서 풀악셀을 밟았는데 건너는 사람을 사이드미러로 쳐버린 거죠. 그래서 신호위반 교통사고 전과가 있네요. 지금 기준으로 채널에 영상을 다 지어서 모르겠는데 혹시 민식이법 관련 영상은 안 찍었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솔직히 뭐 그래요. 저렇게 나쁜 애랑 같이 잘 놀아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냐 이러시는 분들 이해합니다. 근데 좋은 사람이랑 좋은 친구는 또 다르잖아요. 나쁜 사람이라도 좋은 친구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짱맨은 분명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었어요.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뭐 재밌는 거 있으면 보내주기도 하고 다른 친구는 맞짱맨과 늘 손잘각을 잡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
저 때문에 어거지로 친분을 유지하던 거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맞짱맨이 제 통수 치는 걸 보더니 문자로 쌍욕받고 맞짱맨과 20년 이상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맞짱맨도 거기에 대고 욕하면서 나도 원래 너 싫어해서 너 결혼식 날 일부러 안 갔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맞짱맨은 유튜브 영상 편집한다고 밤새다 잠들어서 20년 친구 결혼식에 불참했습니다. 그때는 미안하다며 카톡 보내고 축의금까지 보내놓고 원래 싫어해서 결혼식 안 갔다니 귀엽기도 하네요. 아무튼 나쁜 사람일지라도 나쁜 친구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나쁜 친구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을 유명 유튜버로 만든 제 자신에 대한 속죄와 저를 통수 친 것에 대한 복수를 이번에 하게 된 거죠. 영상은 3부작으로 여기서 멈추고 저는 맞짱맨이 저를 향해 했던 허위 사실에 대해 고소를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렇게 인터뷰 기회를 주신 노가다 김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여러분들에겐 이 채널의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의 출연으로 이 채널이 폐쇄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3부작 영상을 다운받았다가 올려주세요. 만약 이 채널이 폐쇄된다면 이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노가다 김씨님께서도 포기하실 겁니다. 맞죠? 네, 당연하죠. 그럼 여러분 안녕.